Sun comes just at one time, tell me you.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제13회 서울 영등포 국제 초단편 영화제의 임선우 배우 특별전 GV를 맡게 된 저널리스트 김도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선우 배우님부터 한 분씩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과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임선우입니다. 이번에 이 영등포 국제 초단편 영화제에서 기획전을 마련해 주셔서 제가 정말 또 이렇게 귀한 분들과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때문에 직접 뵈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여러 이렇게 관객분들 이렇게라도 뵐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좋은 것들을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수 네네. 감독님부터 먼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로라는 영화를 연출한 한지수이고요. 저 역시 선우 선배님 덕분에 이렇게 묻어가면서 이렇게 한 번 더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참 행복하고요. 직접 이렇게 소통하지 않고 줌으로 하는 거라 조금 어색하긴 한데 처음 해보는 거라서 그래도 최대한 관객분들에게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한나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라는 영화를 연출한 윤한나라고 하고요. 영화를 찍은 지가 좀 됐는데 저도 배우님 특별전 덕분에 이 영화를 상영할 수 있게 되어서 우선 되게 기쁘고, 네, 임선우 배우님이 굉장히 인지도를 얻어가시며 유명해지시는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대영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감독님 연출하지 마세요를 만든 이대영입니다. 처음 이거 지금 인터뷰를 화상으로 해서 되게 어색한데 재밌게 할 수 있게 같이 함께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영화 상영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임선희 배우 특별전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이번 GV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특별전 상영작들과 그리고 경쟁작에 사실 우듬지라는 임선우 배우님의 또 주연작 또 이번 경쟁작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들을 쭉 보면서 저도 사실은 이전에 잘 몰랐던 어떤 한 배우의 세계, 한 배우의 특징들을 쫙 이렇게 늘어놓고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가지고 관객들도 굉장히 신이 나겠지만 저 스스로도 뭔가 굉장히 발견한다는 그런 느낌이 강해서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특별전의 상영작들을 딱 보고 나서 딱 느낀 생각인데, 이 상영작들을 한마디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뭐랄까, 임선우 배우가 분노를 폭발시키는 방법이라고도 일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이 문장에 대해서 임선우 배우님과 각기 감독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약간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 저는 딱히 그것들을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안에 네. 분노가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게 네. 어떤 분노인가요? 근데 이게 어쨌든 그 영화 안에 이 인물이 처하는 상황들이요. 어쨌든 영화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극적인 상황들이 있잖아요. 네, 그 안에서 계속해서 안으로 쌓여가다가 어느 순간 그걸 표출해야 되는 순간들이 이제 영화 속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때 어떤 표출하는 방식들이 저는 딱히 인식은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기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어떤 내가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들이 따로 어떤 것들이 있었나? 약간 정형화된 어떤 표현들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저도 오히려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감독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사실 저는 정형화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이제 각각의 영화마다 어떤 식으로든 응축되어 있던 서서히 쌓여갔던 감정을 마지막에 관객들을 향해서 이렇게 뭔가 약간 해소를 해준다라는 느낌으로 캐릭터가 이렇게 빌딩이 되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의 영화들이 굉장히 사실 다르긴 한데 어떤 거기서 일관된 선율 같은 게 있다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아마도 감독님들이 그 임선호 배우님을 캐스팅했을 때
어떤 그런 이미지를 스스로 떠올리면서 연출을 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감독님들께 또 똑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네, 한지수 감독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일단 선우 선배님을 제가 캐스팅하게 된 네. 과정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영화제에서 치석이랑 그리고 감독님 연출하지 마세요를 봤었거든요. 그 이전에. 그래서 보면서 두 영화에서 되게 상반된 이미지로 나오고, 또 감독님 연출하세요 같은 영화에서는 한 영화에서 완전 상반된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되게 당하다가 마지막에 완전 갑이 돼서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행동을 보면서 되게 다채로운 마스크와 연기를 하시는 선배님이다, 배우님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 기로라는 시나리오를 쓰고 이제 캐스팅을 해야 할 때, 선우 선배님이면 충분히 택시기사에게 어떤 당할 때 그 감정, 이런 것들을 좀 안정적으로 표현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캐스팅을 했었고, 제가 한 가지 개인적으로 제 영화에 조금 아쉬운 거는, 다른 영화들 보니까 선배님이 폭발할 때 그 연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로에서도 마지막에 선배님이 뭔가 기사에게 뭔가 하나를 더 할 수 있는, 했으면 훨씬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개인적으로 선우 선배님을 매력을 제가 그 부분에 더 폭발시키지 못한 게 아닌가, 그 분노를 표현하는 지점에 있어서.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저는 어쨌든 선우 선배님 덕분에 이 되게 안정적으로 마지막에 그 공포와 분노가 터져 나오는 그런 영화를 찍을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윤하나 감독님께도 같은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감독님 연출하지 마세요로 임선우 배우님을 먼저 보기는 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코라는 시나리오를 먼저 써놓고 배우를 고민을 하던 과정 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게 된 거죠. 그 배우님이 굉장히 연약한 이미지인데 또 강단 있게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지인을 통해서 연락을 해서 이제 만나 뵙게 됐었거든요. 그리고 리딩을 하면서 한마디를 딱 듣는데 이분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한나라는 이 주인공 캐릭터 자체가 이미 남친한테 맞은 직후의 상황부터 영화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미 응축되어 있는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 있는 상황에서 또 일상에서의 폭력적인 상황들이나 또는 굉장히 일상적인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점점점 봉인이 해제되어 가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섬세한 폭발이 필요했다고 할까요? 섬세한 화내기가 굉장히 필요했고, 그 부분을 잘 연기해 주실 수 있는 배우님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캐스팅을 하게 되었고, 또 함께 하면서 연기의 결을 굉장히 잘 바꾸시는 분이어서 너무 재밌게 작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네요. 제가 찾고 싶었던 표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섬세한 화내기.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다시 얘기를 하자면 섬세하게 분노를 폭발시키는 방법이라고 해도 될까요? 어쩌면 그 네. 한지수 감독님도 그렇고 윤한나 감독님도 그렇고 이대영 감독님의 그 감독님 연출하지 마세요를 먼저 보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대영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임선우 배우님을 캐스팅하게 되었고 또 그 역할에 이 배우가 정말로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었는지. 우선 저는 학교에서 이제 같이 그 아는 동생으로 같이 친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이제 배우를 어떤 배우랑 같이 할까 하다가 임선우 배우랑 생각을 하는데, 임선우 배우가 겉은 뭔가 되게 차분하고 되게 너무 착한 이미지가 항상 갖고 있는데 안에 뭔가 분노가 있을 거다. 보여주지 않은 뭔가가 많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캐스팅을 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촬영을 하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촬영하기 전에 한 6 정도로 생각했으면 한 10 정도에 가지고 있는 그 내면에 어떤 게 나온 것 같아요. 저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게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고, 영화 보면서도 '와, 이렇게 뭔가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배우구나.' 그래서 저도 뭔가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번 계기로 해서 코라는 영화랑 기로라는 영화를 봤는데, 영화들이 기본적으로 감독님 영화들 너무 좋고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두 영화 보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임선우 배우가 정말 어떻게 보면 좀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디테일하게 좀 섬세하게 뭔가 중간중간 계속 뭔가 다른 모습으로 계속 변하는 모습이 되게 새로운 모습들 많이 발견을 했어요. 이번 이 영화를 통해서. 그래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임선우 배우님께 그럼 또 여쭤보죠. 분위기 너무 좋네요. 각자 장점을 찾아내고 함께 이렇게 칭찬하는 분위기 너무 좋아요. 임선우 배우님은 이제 새 작품 그리고 다른 작품들까지 포함해서 그 캐스팅 제의가 들어왔을 때 단편 영화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역할에 내가 맞을 것인가를 사실은 섬세하게 고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입장에서 그 각각의 그 영화들을 선정을 하시고 출연을 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건지. 일단 저는 사실 배우로서의 커리어를 단편 영화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리고 감독님 연출하지 마세요나 치석 같은 영화는 제가 시작한 그 초반기에 찍은 영화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또 상당히 운이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때는 제가 뭔가를 막 의도해서 어떤 작품을 선택하려고 했던 시기는 아니었고,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때는 좀 적극적으로 하던 시기에 만난 작품들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거기서 또 한 1, 2년 지나서 기로라는 작품도 만나고 코라는 작품도 만났는데, 제가 어떤 단편들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어떤 역할이고 어떤 극이든 간에 제가 배우로서 아직 사용해보지 않은 근육들이 요하는 그런 작품이나 인물이 있다면 한번 도전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가장 강했던 것 같아요. 그냥 예전에 했던 것과 비슷한 것들을 계속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들은 좀 안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좀 비슷하더라도 단 한 가지라도 뭔가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비슷한 내용, 뭐 비슷한 인물일 수 있지만 근데 이번에 들어온 시나리오에서는 뭐 되게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예전에 한번 해보지 않은 건데 한번 여기서 시도를 해봐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제가 배우로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어떤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 작품을 좀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단편이라는 작업이 어떻게 보면 그 짧은 시간 속에 어쨌든 그 캐릭터의 이야기를 온전하게 관객들이 이해할 수 있게 빠르게 이렇게 보여줘야 하는 작업이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침입자라든지 이제 장편 영화들에 출연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장편과 단편에 출연하실 때 이를테면 그 캐릭터에 접근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방향성이 조금 달라지는 것들이 있나요? 아니면 같은 태도를 유지를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단편과 단편에서는 딱히 막 연기의 어떤 방식을 이렇게 차이를 두고서 하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인물이 위치해 있는 그 상황들이 조금씩 다르니까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단편에서는 이것들을 할 때는 뭐 제가 많은 부분들을 감정적인 흐름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인물일 수도 있고 또 근데 어떤 다른 영화에서는 이 전체적인 조화 안에서 이 연기를 하는 게 또 더 중요한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 약간 장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인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조화를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배우한테도 중요하고 그 연출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감독님들에게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코를 먼저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요. 그 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떤 면에서 이 임선우 배우의 실제 모습에 아주 일상적인 모습들로부터 감독님이 함께 캐릭터를 빚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그 캐릭터를 섬세하게 일상 속에서 그려내는 감정선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굉장히 저는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캐릭터를 물론 처음에는 시나리오가 있었고 그걸 임선우 배우님께서 이제 보고 결정을 하셨겠지만 두 분이 같이 캐릭터를 또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작업 과정은? 유한나 감독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상황들이 다 기억에 나지는 않지만 우선은 전형적으로 만나서 미팅하고 리딩하고 그리고 밥 먹고 술 먹어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몇 번 만나서 리딩을 진행하고 주로 이제 리딩 위주의 만남들을 많이 가졌었던 것 같고요. 네. 굉장히 차분하게 흡수하시는 분이구나. 처음엔 좀 사실 좀 조심스럽기도 했어요. 나중에 사적으로 더 알고 나서는 그러지 않게 됐지만 성격이 좀 다르시다는 걸 알게 됐지만 그래서
주인공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꽁한 듯하면서도 음, 진실을 좀 드러내지 않는 듯하면서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어떤 미묘한 감정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고 장면 장면의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찍으면서 제 시나리오가 어려웠기 때문에 배우님한테 의지를 많이 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좀 물어봤었던 것 같고 사실은 배우 입장에서 온전히 이해가 가지 않는 장면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것들을 어쨌거나 그 순간순간 이해하려고 하며 열심히 해주셨어요. 굉장히. 예, 디렉팅을 드리면 또 그거에 따라서 휙휙 바꿔주시기도 하고 그때그때 예, 밸런스를 그때그때 맞추면서 좀 촬영을 했었던 것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임선우 배우님은 어떠셨나요? 좀 전에 그 감독님께서 이렇게 어쩌면 그 캐릭터에 동의하지 않는 지점에 있어서도 이렇게 휙 바꾸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임선우 배우님은 이 캐릭터가 애초에 어떤 캐릭터라고 생각하셨고 또 어떤 식으로 함께 감독님이랑 작업을 하셨는지요? 저는 이 인물이 특별히 나랑 딴 세계에 살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되게 일상에 내재되어 있는 폭력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폭력을 당했을 때 사실 영화에서는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드러내길 원하는 그런 표현들도 많은데 저는 되게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표현들이 되게 중요한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극적인 방식의 그런 표현보다는 사실 우리가 뭔가 수치스러운 일을 겪으면 감추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가까운 사람에게도. 예, 그런 정서들이 잘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극적으로 보여주는 종류의 걸 추구하는 그런 영화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만약에 그런 극적인 표현을 더 중요시하게 하는 그런 영화라면 같은 시나리오의 같은 인물이었어도 아마 다른 방식의 그런 연기, 그 표현 방식이 나와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런 점에서 그냥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을 때 제게 들었던 되게 이 인물이 감추고 싶어 하지만 순간순간 그 폭력의 상처가 드러나고 어느 순간은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들이 좀 설득력 있게 관객들한테 다 이렇게 보여주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다른 두 남자 감독님들께는 잠깐 약간 죄송한 말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 영화가 많은 독립 영화들이라든지 메이저 영화들이 사실은 이제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어떤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전에는 제가 여성 감독님들이 만들어낸 그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항상 이렇게 겪는 폭력의 세계를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감독님들이 역시나 이제 젠더로 따지자면 남성분들이 많으시니까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만약에 남성 감독들이 이런 장면들을 만들었다면 이를테면 그 고등학생이랑 그 문 앞에서 실랑이 하고 그리고 어떤 남자가 들어왔을 때 자기도 모르게 움츠러들면서 그 공포를 느끼는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장면들은 그 감독님 개인 그리고 배우 개인이 평소에 겪지 않았더라면 사실 이런 것들은 표현되지 못했겠다라는 생각을 거기서 불현듯 제가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저 윤하나 감독님께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성 감독으로서 여성이 마주하는 폭력을 다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다루고 싶으신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시나리오를 쓰고 스태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던 것이 현수에게 맞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이 영화가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폭력을 전시하는 영화가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던 거죠, 저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렇게 됐을 때 이 영화를 또 윤리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 그리고 보통 피해자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지만 이 영화는 피해자가 무력감을 느끼고 거기서 끝나지 않는 영화여야 한다는 데 대한 네, 네.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피해자화해서 제시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한 영화였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영화였고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확실히 제가 이 사회에서 보고 듣고 또 제가 경험했던 크고 작은 불편함들부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자가 아니면 당하지 않았을 텐데의 관점에서 하나씩 짚어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고 좀 로맨스로 포장되지 않은 불편한 어떤 커플 관계가 나왔으면 좋겠고
그것들의 단존물들이 한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예, 그것들에 좀 주안점을 두면서 시나리오를 굉장히 여러 번 고치면서 촬영을 했었습니다. 네. 네. 음. 네. 배우님께도 같은 질문을 사실 던져보고 싶어요. 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 캐릭터가 이제 어쨌든 일상적으로 여성들만이 사실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공포라든지 그런 예민한 순간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요? 아무래도 일상에서 제가 막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진 않았지만 그 약간 간접적으로 느꼈던 그런 것과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뭐 밤에 혼자 걷고 있을 때 뒤에서 발소리가 났을 때 누군가가 쫓아올 때 되게 긴장하게 되고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성별을 먼저 확인하게 되는 그런 습관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되게 늘 흔하게 겪는 그런 경험들이거든요. 예, 저는 사실 배우로서 모든 걸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모든 걸 경험해야 그걸 연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상상력이라는 어떤 그 범주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경험을 해본 거는 확실히 좀 더 접근할 때 현실적인 접근법을 좀 가능하게 해준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음.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 이제 이번 경쟁작으로 참여를 하게 된 우듬지는 제가 좀 뒤늦게 오늘 받아서 보게 됐어요. 그런데 우듬지 같은 경우도 살짝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건 역시 여성이 겪고 있는 그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선택하셨을 때 어떻게 보면 코라는 영화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영화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비슷한 역할이긴 하지만 또 캐릭터의 선이 조금 다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같은 주제의 영화들을 선택하실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든지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시나리오를 받았는데 처음에 봤을 때 시나리오가 저는 재밌게 읽었었어요. 예. 그리고 사실 내가 이 영화에서 뭔가 이 영화는 조금 되게 달랐던 게 어떤 연기적인 어떤 부분들을 도전하고 싶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는 영화라기보다는 지금 이 시기에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짧지만 단편만의 어떤 매력이 있었고 단편의 어떤 기능들을 잘 만들어진다면 그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영화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전에 제가 작품을 선택했던 것과는 좀 다른 이유로 좀 다른 이유가 이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되는 게 있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단편 영화에서는 최근에 시류에 관한 어떤 것들이 좀 더 많이 반영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적인 어떤 이슈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더 반영이 돼서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데 약간 배우로서 그런 동시대적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고민해줄 수 있는 영화를 하는 것도 저한테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대영 감독님께 좀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 영화를 보다가 너무 웃어가지고 정말 감독님 정말 중간에 감독님 연출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외치고 싶었는데 그러다가 클라이막스에서 영화가 일종의 권력 관계를 확 뒤집는 쾌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정말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두 분 모두 독립영화 현장에서 직접 겪으신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떠셨나요? 우선 이 시나리오는 이제 임선호 배우랑 배우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많이 시나리오 단계 때부터 같이 많이 만들어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우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현장에서 어떤 거를 겪고 어떤 생각을 하고 감독들의 입장도 이제 저희 동기들한테도 많이 듣고 해서 그런 것들 듣다 보니까 이거는 뭐 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스템적으로 뭔가 이게 독립 영화 같은 경우는 되게 열악한 상황일 수밖에 없잖아요. 다 부족하고 뭐 돈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다 부족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겪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한 사람 개인의 문제로 치부를 하지 않고 어떤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우리가 서로 이해하면서 이거를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 갖다가 이런 영화를 만들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한 인물이 뭐 감독이랑 뭐 배우랑 같은 한 인물로 설정을 해서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설정을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임선호 배우님은 이 캐릭터 연기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사실 굉장히 배우로서도 굉장히 쾌감이 강한 연기
연기였을 수 있다. 카타르시스가 강한 연기였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감독님 연출하지 마세요는 제가 되게 그 배우 굉장히 초반에 촬영한 영화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되게 재밌었고 또 이런 상황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를 알고는 있었는데 이런 상황을 많이 경험하지 않은 아주 병아리 때 찍은 영화였거든요. 너무 다행이시네요.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나중에 권력 관계가 뒤집혔을 때 오는 카타르시스도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막 실어서 그런 걸 그 막 카타르시스를 막 느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지금 찍으면은 지금은 이제 저도 되게 다양한 이제 현장들을 경험을 하고 감정을 실어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모든 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정말 이 열악한 현장에서 정말 스태프들을 막 이렇게 막 이고지고 끌고 가면서 학생들이 많잖아요, 스태프들 중에서도. 그래서 독립영화, 단편영화를 찍는다는 것에서 가장 힘든 점은 뭔가요? 사실 막 독립 영화라서 힘들다는 생각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상업 영화도 참 사고가 나려면 얼마든지 사고가 날 수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게 사실 감독이랑 배우는 저는 같이 만들어가는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될 경우 뭔가 이렇게 강압적인 관계로 이렇게 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힘들죠. 근데 약간 그런 것들이 경험과도 많은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경험이 없을 때 많이들 이제 단편 영화를 찍으니까요. 그렇죠. 찍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렇죠. 네. 윤한나 감독님은 네, 만드시면서 가장 많은 생각들이 지금 막 스쳐 지나갔는데 감독으로서 힘든 점은 우선은 이 하나의 영화를 두고 너무 많은 관점이 존재하는데 그거를 제가 중간에서 결국은 조율하고 선택하는 역할이라는 점이 그래서 한 번에 너무 많은 사람과 소통해야 하는 게 우선은 힘든 것 같고 좀 솔직히 이야기를 하자면 사람들이 하는 일인지라 내 딴은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장에 갔는데 뭔가 준비 안 된 게 뽀록이 된 경우 방금 찍은 그 테이크가 마음에 안 드는데 왜 마음에 안 드는지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 그래서 모니터에서 배우한테 가는 길에 그걸 만들어내야 할 때 그거를 만들어내야 할 때 등등등 이런 상황들 몇 가지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돈이 없는 것도 당연히 힘들고요. 그렇지만 저는 그 감독이 그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이면서 그 저에게 다가오는 그때 그 표정을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감독님들이 그 표정이 있어요. 그 되게 이렇게 오는데 뭐 정신은 딴 데 가 있는 그 표정이 있거든요. 사실 하나만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거든요. 네. 중요함을 설명할 방법이 되게 없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 너무 이제 10분만 담배 피우고 오자고 할까? 진짜 근데 시간은 없고 막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갔는데 배우가 감독님 연출하지 마세요 이러면 어떡하나 그런 이대영 감독 어떤 겪으신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지금 임선우 배우 얘기해서 생각이 났는데 저도 이 감독님 연출하면서 촬영을 할 때도 테이크가 가고 이게 근데 한 테이크당 보통 2, 3분의 테이크가 4개가 모여서 이제 합쳐서 영화가 된 건데 그래서 테이크가 워낙 길다 보니까 아까 유란 감독님 말씀하셨지만 너무 많은 것들을 지금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분 동안에 있었던 일들 중에 뭐 디렉팅 할 때 근데 그게 제가 머릿속으로 정리가 안 되고 근데 임선호 배우 아까 저한테 말하는 것 같거든요. 이 감독이 뭘 말할지 자기도 정리가 안 돼서 왔는데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제가 어떻게 말을 해도 임선우 배우가 훨씬 더 잘 그걸 말 안 한 것도 알아들어서 표현을 다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우 되게 똑똑한 배우다.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진짜 제가 이상하게 얘기를 해도 정말 제대로 알아듣는 배우. 그래서 그걸 바로 표현할 수 있는 배우이기 때문에 그게 되게 저한테는 되게 고마웠어요. 그때 현장에서. 한지수 감독님은 어떠셨는지요? 어떤 순간들이 있었는지요? 네, 독립영화 연출하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제 영화도 연출을 하지만 다른 어떤 영화의 스텝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서로 품앗이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마이크를 들기도 하고 붐마이크를 들기도 하고 어디선 제작부, 어디선 연출부. 그럼 스텝일 때는 감독에 대한 막 그 불만이 막 엄청나죠. 저거 그만 찍어도 될 것 같은데 왜 또 가지? 막 하고 다른 거 이제 빨리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러다 또 늦어지고 또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각종 불만이 쌓이는데 또 제 영화 연출할 때는 분명히 나도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한 테이크 더 가고 싶고 저기 보면 스태프들이 막 피곤해하는 게 보이고 막 제발 오케이 하고 가잔 말을 기다리는 게 보이는데 못 본 척하면서 배우한테 가서 이렇게 한 번만 더 가자고 하고 뭐 그런 순간을 둘 다 경험하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디 편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네.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었죠. 감독님 세 분이 아까 임선우 배우님께서 말씀하신 그 표정을 한 번씩 다 지어주신 것 같아요. 좀 전에. 네. 그렇죠. 또 기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짧지만 정말이지 강렬한 장르 영화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정말 한정된 예산에 카메라 숫자도 그렇게 많이 쓸 수 없었을 텐데 크루도 많지 않았을 테고 이 자동차 내외부의 액션 시퀀스들을 어떤 식으로 설계하셨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 영화 이제 학교를 가서 만든 거였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뭐 예산은 아마 100만 원이었던 것 같고 2회차에 찍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카체이싱을 제외한 차량 다른 내부 씬들은 좀 포기하고 간 게 있었어요. 그냥 그 택시 기사를 찍는 컷 하나랑 뭐 선우 선배님의 찍는 컷 이 위주로 거의 대부분이 가거든요. 외부로 나가거나 이런 거 없이. 그래서 최대한 여기서는 시간을 아끼자. 좀 단조로울 수 있지만 빠르게 찍자라는 생각을 했었고 카체이싱을 할 때는 이제 여기는 좀 힘을 줘야 되니까 일단 다른 카체이싱 영화들을 좀 많이 봤어요. 보면서 저건 우리가 찍을 수 있겠는데 싶은 것들이나 저거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렇게 찍기 어렵진 않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좀 보고 그걸로 저희 그냥 자체적으로 편집을 해봤거든요. 저희가 찍을 수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실제 다른 영화들 소스들을 가지고 그렇게 해보고 몇 번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이렇게 가자 하고 현장에서 좀 비교적 좀 빠르게 최대한 찍으려고 노력은 했었어요. 네. 임선우 배우님께도 사실 한국 배우가 이렇게 일찌감치 이를테면 굉장히 장르적인 장면에서 장르적인 연기를 해보는 게 그렇게 사실 쉬운 경험은 사실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한국에서 이제 카체이스 장면을 중심으로 한 액션 영화들이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는 편도 사실은 아니고 그래서 이 캐릭터의 내면도 굉장히 중요했겠지만 외부로 보이는 장르적인 그 어떤 연기가 되게 필요했을 것 같아요. 특히 운전기사를 연기한 배우의 그 공포에 반응을 하는 연기들을 이렇게 바깥으로 보여주는 게 필요했을 텐데 이 작업은 그런 부분에서 임선우 배우님께는 어떠셨나요? 어떠셨어요? 저도 궁금해요. 저는 되게 좋았어요. 이게 그냥 되게 좋았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너무 평범하게 좋았다고 말을 하는 것 같아서 되게 뭐랄까 굉장히 제가 기로를 제일 마지막으로 봤거든요. 다른 영화들에서 어쨌든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다가 이렇게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연기라면 이것은 끊임없이 카메라랑 이렇게 호흡을 하는 연기인데 너무 능숙하더라고요, 장르적으로. 그래서 이걸 하시기 전에 액션 영화들을 좀 많이 보시고 들어가셨나라는 생각도 좀 했어요, 저는. 기로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이거는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단편이기는 하지만 어떤 장르적인 그런 문법들이 되게 잘 구축이 돼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연기가 굉장히 극적인 상황에서 처하는 극적인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되게 몰입하면서 순간순간 믿으면서 그 상황을 그냥 믿어버리면서 연기를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미리 계산하고 뭐 만들고 하는 것들보다는 이 영화에서는 어떻게 보면 배우한테 되게 중요한 능력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냥 순간에 믿어버리는 것들. 네. 그래서 내가 이런 영화에서는 어떻게 연기를 해볼 수 있을까 저도 되게 궁금해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 영화를 참여를 하게 됐었고, 아무래도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반응이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감독님이랑도 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예, 어떤 그런 그 단계별로 그 이 여자가 느끼는 그런 공포감들이 좀 단조롭지 않게 보이기 위해서 또 같은 차 안에서만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 되게 단조로워 보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표현하는 그 수위들이나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좀 더 좀 좀 그것들 바꿔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쨌든 이 여자가 정말 공포에 질렸고 무력해진 어떤 그런 느낌들이 잘 드러나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사실 다른 영화들도 다 비슷하긴 했는데 어떤 정점을 향해 가는 그 과정에서 되게 쌓아가는 게 정말 중요했고, 예, 그게 또 힘들었던 영화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게 장르 영화 이거는 되게 재밌었어요. 예. 왜냐하면 많은 단편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사실 감정 이렇게 막 표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안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작품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뭔가를 이렇게 표출하면서 혹은 이거 더 가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저도 스스로 경험해 보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재밌었고, 좀 더 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제가 보면서 이 배우가 되게 여기서도 되게 섬세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 영화에서는 그냥 뭐 반응만 해도 사실 재밌는 어떤 장면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어쨌든 캐릭터 자체가 강의를 하러 가는, 이를테면 이제 배운 사람이잖아요, 좀. 그래서 그 처음에 공포를 느끼고 이럴 때도 뭐라고 해야 되지? 공포를 느끼긴 하지만 나의 어떤 그 자존감을 이 공포를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않겠어라는 그런 느낌이 좀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네네. 제가 읽은 게 맞는 건가,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약간 그 처음에 그 긴가민가한 어떤 그런 느낌들이 저는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예, 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 위협적인 사람인가라는 거에 확신이 이르기까지의 어떤 그 유보의 단계가 저는 시나리오 읽으면서 스스로 좀 그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것들이 좀 보이면은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한지수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아마 이것도 뭐 액션 영화지만 사실은 순간순간에 섬세한 어떤 캐릭터 빌딩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임선우 네. 배우님께서 그걸 어떻게 해내셨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영화를 끝내셨을 때? 저는 여기서 나타난 선우 선배님의 어떤 연기는, 그리고 그런 힘은 온전히 사실 선우 배우님이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선우 선배님 이제 앞에서 뭐 저와 많이 얘기를 조금 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부산에서 찍은 거였거든요. 이제 갑자기 학교가 부산으로 옮기면서 부산에서 찍어야 됐는데, 그 리딩도 딱 한 번 아마 만났을 거예요. 그 캐스팅 제안 드리고 서울 와서 한 번 만나고 그 다음 부산 와서 한 번 촬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는 거의 선우 선배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갔거든요. 이렇게 현장에서 연출할 때도 차량 장면에 워낙 신경 써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오로지 그냥 선우 선배님이 잘 해주기만을 그냥 거의 바라는 느낌으로 했던, 이게 기회도 많지 않고 시간도 적고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제가 또 차에 같이 있지 못하는 시간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가까이서 뭐 엄청 말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몇몇 테이크를 가고 하면서 그냥 믿고 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사실 제가 어떤 디렉션을 드렸다기보다는 거의 선우 선배님이 그 상황에 맞추어서 잘 해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또 약간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사전에 미팅했을 때 선우 선배님의 그 차분함과, 어쨌든 교수 설정이었으니까 차분함과 그 이전에 선우 선배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했었는데, 굉장히 지적인 삶을 살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행이다. 저기요? 지적인 삶이 뭔가요?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무슨 연구원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무슨 중국 아유, 경제였나? 말하지 마. 말하지 마요. 말하지 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선우 선배님 잘 하실 수 있겠다. 나 믿고 가자. 네, 그런 생각을 했었죠. 네.
아우 땀난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아,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질문은 사실 이제 요 GV의 편집본을 보실 관객분들을 위해서 사실 던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네. 이 특별전을 통해서 임성훈 배우님을 처음으로 뵌 분들도 사실은 계실 거거든요. 이걸 보시는 분 중에. 그래서 아까 그 지적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했지만 원래 이제 배우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이제 일을 하시다가 지적인 일을 영화도 지적인 자꾸 지적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뒤늦게 또 배우를 하시기 위해서 한예종에 들어가셨잖아요. 아, 그랬던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었던가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옛 얘기를 잘 안 하게 됐어요. 네, 그냥 온전히 배우로서 평가받고 싶어서. 아하. 네, 그래서 그냥 근데 뭐 이제 몇몇 인터뷰에서 이전에는 다른 일들을 했었다, 라는 얘기는 제가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때는 뭐 약간 연구하는 그런 직업이었는데요. 그런 일을 할 때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어울린다. 너를 위한 직업이다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나한테 이 직업이 참 어울리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냥 그렇게 그냥 이렇게 그 일을 했는데 그게 뭔가 이렇게 그냥 저만 아는 느낌인 거죠. 내적으로는 이게 사람들이 나한테 되게 잘 어울리는 직업이라고 하는데 뭔가 되게 중정적인 부분에서 나랑 안 맞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사람 보기에는 되게 뭔가 이렇게 차분하고 그렇게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고 말하는 것도 이게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조분조분하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이미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보시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제 안에는 되게 즉흥적이고 좀 되게 그냥 이렇게 짐승 같은 그런 부분들이 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저만 아는 그런 부분인 거죠. 겉으로는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설득시켜 줄 수 없지만, 근데 이 연기는 어떤 의미에서 겉으로 볼 때는 아무도 저한테 너는 정말 네가 배우를 한다고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도 네가 옛날에 무슨 끼라도 한번 보여준 적 있으면 내가 납득을 하겠지만 이거는 정말 너무 황당한 표정을 다들 지으셨거든요. 근데 그냥 이거는 제가 스스로 느낄 때 근데 이 배우라는 거는 겉보기에는 내가 살아온 삶과 굉장히 다르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내가 무슨 배우를 해라고 생각을 했지만 굉장히 중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나랑 굉장히 잘 맞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연기라는 일이요. 그래서 사실 아무도 뭐 지지해주지 않았고 그냥 저 혼자만의 뭐 확신도 아니고 그냥 믿음도 아니고 그냥 이걸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제가 이제 굴복을 했던 시기가 있었고 네, 근데 그 시기를 지나가고 이제 배우로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연기를 하게 되었고, 학교도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 처음에는 막 배우로서 막 사는 것들 말고 좀 더 그냥 일을 하면서 가끔씩 연기를 하는 그런 삶을 살자. 왜냐면 갑자기 인생이 뒤집히는 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처음에는 학교를 들어간 거였는데 결국은 내가 연기를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제 스스로가 그냥 인정을 하고 그냥 여기에 들어온 거죠. 정말 탁월한 짐승 같은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그리고 정말 저는 이 지금 GV를 진행하면서 점점 제가 찐팬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GV를 나중에 편집본을 보시는 분들도 다들 그러실 거라고 믿어요. 정말로. 저희가 시간이 정말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이제 모든 세 분 감독님들께 정말로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차기작들을 준비하고 있으면 그걸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객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임선호 배우를 사랑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먼저 윤한나 감독님. 저는 올 초에 완성한 단편이 하나 있어서 22% 부족할 때라는 단편이 지금 좀 공동 상영을 하고 있고요. 왜 갑자기 시리가 켜지죠? 네, 그리고 몇 달 전에 저예산 장편을 찍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뭐 모니터에서 배우한테 가는 길에 NG 난 이유 생각해내고 뭐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찍었는데 그거를 지금 이제 한동안 쉬다가 10신 정도 붙인 상태고요. 내년에 상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 네. 우리 임선우 배우님이랑은 사실 코를 찍을 당시까지만 해도 그렇게 친한 상태까지는 아니었다가 이제 그 이후로 오히려 영화제를 가고 뭐 가끔씩 1년에 연례 행사처럼 만나고 하면서 조금씩 더 알아가는 사이가 되었는데 보기보다 엉뚱해요. 발랄하고 그리고 뭐 짐승인지 뭔지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사랑스러운 짐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가 우선 굉장히 좋고 배우로서도 어떤 많은 작품을 목말라 하시고 또 많은 면을 보여주고 하신다는 점이 굉장히 장점이고 일단 잘하시니까요. 네, 그게 이유입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대영 감독님. 예, 저는 장편 시나리오 계속 지금 쓰고 있는데 와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목 따라간다는데 큰일 났다. 연출하지 말라는 건가 그 생각이 들어서 계속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판타지 로맨스 사랑 이야기를 지금 쓰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서는 제가 들어가겠다 계속 트라이하고 있습니다. 임선호 배우는 되게 오래 알고 지낸 배우라서 다른 걸 다 떠나서 첫 번째는 진짜 사람이 좋다. 좋은 사람이라서 정말 다음 작품도 다음에도 같이 언제든 함께 작품할 수 있는 하고 싶은 배우고 임선우 배우한테 한 가지 질문해도 될까요? 그럼요. 간단한 질문. 네, 감독들이 그럼요. 제일 궁금해하는 건데 이제 임선우 배우도 많이 작품을 했잖아요. 그래서 감독들 정말 많이 만났을 텐데 감독의 가장 중요한 역량 하나를 꼽자면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역량. 저요. 좀 되게 추상적인 대답일 수 있는데요. 저는 덕이라고 생각해요. 아, 네. 철학적이네요. 네. 아니 근데 제가 음, 뭐 크고 작은 현장들을 겪으면서 점점 더 생각하는 거는 물론 이제 배우와 마찬가지로 감독님들도 그 본업에 대한 어떤 그 캐파가 중요하죠. 예, 잘하는 그 연출 능력 그게 중요하기는 한데 근데 결국은 이게 배우가 일하면서 이 감독한테 승복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그 감독의 덕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감독님들을 제가 이렇게 막 다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하지만 이렇게 보통 좋은 감독님들 잘 만들고 또 좋은 감독님, 그런 반열에 오르신 분들 중에는 또 그런 덕을 함께 갖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물론 자신의 그 캐파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지만, 예, 플러스 덕이 있어야지 결국은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들의 어떤 설득을 결국 이끌어내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3명 덕이 있나요? 아니 뭐가 궁금한 거예요, 진짜? 저는 이 세 분의 감독님들은 제가 평생에 걸쳐서 같이 작업하고 싶어요. 진짜. 오, 멋집니다. 한지수 감독님. 네, 저는 현재 그 제작사랑 어떤 원작 소설을 사서 판권을 사서 그것을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있고 그걸 이제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현재는 쉽지가 않아서 일단은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 외에는 그냥 제 별도로 또 시나리오 쓰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계속 시나리오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선우 선배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인간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를 그리고 사람을 되게 존중해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못 믿어온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답답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되게 제 말을 귀 기울여서 들으시려고 한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고 또 촬영이 끝난 이후에서도 항상 편하게 또 친하게 지내는 건 지내는 거지만서도 어떤 서로에 대한 존중 같은 걸 해준다는 되게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일단 좋은 항상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배우라고 한다면, 이제 이 특별전을 보신 분들 다 알겠지만,
굉장히 다채로운 역할을 다 하실 수 있는 외향적인 측면과 어떤 연기를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상영하지 않았지만 이전에 전 뭐 로맨틱 코미디 연기하신 것도 봤고 봤는데 저것도 되게 잘하시네, 저것도 되게 잘하시네 이런 걸 되게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손 선배님은 정말 다채로운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점이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배우로서 큰 장점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 이 세 분의 이 아름다운 말들을 들은 임선우 배우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너무 아름다운 밤이에요. 너무 저는 일단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사실 아무리 온라인으로 만나는 것도 이 절차가 다 필요하고 시간과 공간을 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정말 귀하게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저도 뭐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이것저것 작업들을 했어요. 상업 영화도 찍었고 또 뭐 독립 장편도 하나 찍었고 뭐 단편도 또 찍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점점 느끼는 게 영화라는 게 나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 예. 물론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뭐 함께 다 같이 만들어 간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내가 열심히 하고 잘했지만 또 이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제 그것들이 제 기대에 못 치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후반 작업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작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이제 가끔씩 좀 무기력함이 느껴질 때도 있고 그랬는데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이번에 이 계기를 통해서 저도 그동안 제가 해왔던 작품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고 제가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최 측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기자님께도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제가 뭘 했나요? 이대영 감독님부터 이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걸 보고 있는 이제 마지막으로 보실 관객들을 위해서 간단한 인사, 마지막 인사만 한마디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네, 지금도 되게 영화를 찍기 위해서 되게 여러 가지를 많이 포기하고 정말 영화에 정말 모든 힘을 다 쏟는 뭐 제작진들도 있고 배우분들도 계신데 이분들이 다 이렇게 정말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이걸 봐주는 관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힘을 주시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훨씬 더 좋은 작품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한나 감독님. 네. 직접 뵙지 못해서 우선은 굉장히 아쉽지만 그래도 언택트로나마 이렇게 GB를 찍을 수 있어서 영광이고 독립영화를 사랑하셔서 이 시국에도 친히 찾아봐 주시는 관객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임선우 배우님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한지수 감독님. 네, 저 역시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감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직접 만나 뵙지 못하지만 이게 끝나고 어쩌면 극장 좌석 어딘가에 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오신 분들께 그냥 제가 속으로나마 감사의 인사 그때 한 번 더 전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어떤 기회로든 관객분들과 많이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리고 선우 선배님도 꼭 그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임선우 배우님의 마지막 인사 듣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다 마지막 인사 미리 해버린 것 같은데. 사실 다 하시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다시 여쭤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하다가 뭔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네. 아주 간단하게 또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극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한 정말 좋은 작품으로 제 배우가 할 수 있는 건 연기하는 것밖에 없는 거니까요. 연기로서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뭔가 되게 진부한 말이 돼가네. 그냥 다들 행복하게 잘 사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13회 서울 영등포 국제 초단편 영화제 섬세한 짐승 같은 배우 임선우 배우 특별전 지부이었습니다. 관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상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